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sum if 그리고 average if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함수들이 조건을 사용하는데 이 조건은 count if의 조건과 똑같은 형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복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count if 함수는 이 범위에 있는 셀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셀을 세는 데 사용되는 함수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아, count if 함수 쉬운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경우만 사용해 봐서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이가 20인 사람의 수, 과장의 수, A1 셀의 내용과 똑같은 것, 3 곱하기 B1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가 원래는 여기 오른쪽처럼 는 20 또는 는 과장, 사실은 쌍따옴표 있어야 되죠. 여기 쌍따옴표 없어지고 그럴 때 A1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셀 참조를 사용하니까 비교 연산자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었던 건데 워낙 많이 는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고 그리고 숫자인 경우에는 아예 쌍따옴표를 생략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뭐뭐과 같은 일 때는 count if 조건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왼쪽과처럼 60 이하인 셀의 수 또는 연차가 아닌 경우 또는 쌍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2020년 12월 25일보다 작은 날짜 또는 같은 날짜가 몇 개 있지 했을 때는 지금처럼 반드시 형식을 사용할 때 쌍따옴표 안에 그리고 첫 번째는 비교 연산자만 올 수 있다. 기억을 해야 되고 오른쪽에는 값 한 개만 올 수 있었죠. 자, 이러한 값이 아니라 나는 어떤 셀의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작거나 같다 A1 셀의 내용과 라고 한다면 엑셀은 어떻게 이해한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쌍따옴표 안에 조건을 적다 보니 셀에 들어있는 내용이 첫 번째 글자 A, 두 번째 글자 1인 거를 카운트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는 A1 셀의 내용과 작거나 같다를 하고 싶다면 비교 연산자만 따로 빼내고 뒤에 쌍따옴표 없죠? 셀 참조의 값과 합쳐서 최종 A1에 60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60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수준을 높인다면 and 다음에 수식 올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셀들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A1 곱하기 2보다 작은 경우 또는 셀의 내용이 80점, 90점처럼 텍스트가 붙어 있다면 80점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이걸 다 합쳐버리면 는 80점이 되겠죠. 이런 셀들만 카운트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sum if 그리고 average if는 여기 뒤에 인수가 더 나옵니다. 조건도 나오는데 이 조건은 지금 설명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명시를 합니다. count if 간단하게 복습해 보죠. 실제 시트에 어떻게 수식을 넣어야 하는지. 자, 여기 설문조사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통계 자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1인 사람 몇 명 구해야 된다면 머릿속에 생각 듭니까? 아, count ifs가 아닌데 count if만 하면 되는데 그죠?
count ifs로 해도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count ifs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답은 나오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파란색 범위에서 이 빨강색의 일자인 것. 아니네, 아니네, 맞네.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자, 총 8명이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 이 범위 안에서 1인 것. 파란색 범위 안에서 1인 것. 그래서 숫자 1로만 적어도 좋지만 이 수식을 아래로 쭉 복사해서 답이 나오면 되니까 우리가 이 수식을 복사해서 한꺼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이 숫자 상수 1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어디? 이 셀의 내용과 똑같은 것. 셀 참조를 활용을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드래그 하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S 없어도 좋다 했죠. S는 복수형이니까 뭐 한 개만 쓰면 한 개만 구해주니까요. 그러나 이 1번을 응답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몇 명 구하고 싶다는 거죠. 조건이 2개네요. 응답 중에 1번이라고 했고 하나, 둘, 일단 그림상에는 3개만 있고 이 중에 성별이 남인 것. 자, 지금 이 화면상에는 3개고요. 아마 숨겨진 데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건을 더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별은 C열에 있죠. C4부터 C43까지 누구와 같은 것? 1번이라고 응답한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성별이 남인 거니까 이 범위 중에 성별이 남인 거 찾아야 되니까 남이라는 글자가 H4에 있으니까 잠시만요. 여기엔 H4라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식을 밑으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은 전부 다 딸딸 붙여서 절대 참조여야 되겠죠. 자, 수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count ifs는 count if와 똑같은데 인수 2개의 쌍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자네요. 자, 여자들은 똑같은데 남자 대신에 여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여가 바로 J4이죠. 여자인 경우 그리고 1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론 sum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sum if는 언제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여기 학생들의 총 봉사 시간을 구하고 싶다. 너무 쉽죠? 저기 위에 보이는 엑셀 창에서 저기 위에 보이는 자동 합계 도구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자, 3학년 학생 중에서만 봉사 시간이 총 몇 시간이지가 궁금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동 합계는 이렇게 연속된 범위잖아요. 그런데 나는 3학년 학생의 3학년의 봉사 시간은 지금 분홍색 3개입니다. 이거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클릭을 인수로 다 넣어준다면 만일 3학년이 300명이면 언제 밤새서 넣어야 되겠죠. 지금처럼 모든 셀의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해당하는 봉사 시간. 자, 조건 이거죠. 이 학년 중에 내가 원하는 건 3학년이잖아요. 하늘색 3학년 셀에 해당하는 분홍색 봉사 시간의 합을 구해달라 이겁니다. 자, sum if가 쉬운 것은 count if를 다 이해했다면
count if 뒤에 인수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3학년 몇 명이지 했다면 학년 중에 3자 몇 개 있어 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count if 함수를 쓴다면 count if C2에서 C8까지 3은 몇 개 있어. 저게 count if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봉사 시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정확하게는 몇 번째 셀이냐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둘, 네 번째, 하나, 둘, 여섯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셀입니다. 합을 구하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걸 여기 뒤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합은 봉사 시간의 합이다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sum if죠. 여기까지는 count if와 똑같죠. 여기 뒤에가 나의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죠? 여기에 sum range에 있는 것의 합계를 구해 주시오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내가 어느 셀인가요? 이기네요. 3학년의 총 봉사 시간을 구하는 셀에 수식은 어떻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적을 수 있겠죠. 일단 무조건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구해줘. sum if. 인수는 3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 것 학년 중에 3인 것. 학년은 C2부터 C8까지. 그 중에 3인 것. 원래 정식으로는 이렇다 했었습니다. 다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뒤에 있는 봉사 시간 D2부터 D8. 여기서 내가 직접 D2, D5, D7이라고 적으면 엑셀 함수를 쓰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모든 봉사 시간 범위를 잡아주면 엑셀이 이 앞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 중에 해당 봉사 시간의 합만 구해준다 이겁니다. 어떨 때 sum if를 써야 하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 문제. 2학년 이상의 총 봉사 시간은 이것이 바로 count if 복습을 하고 온 이유겠습니다. 자, sum if인 거는 알겠고 인수가 3가지 있을 것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 이모티콘 같네요. 예, 화난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인수 적어 주시오. 이거죠. 이 학년 중에 2학년 이상이다. 학년은 지금 C2부터 C8까지 있는데 2학년 이상이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2만 쓰면 2인 걸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를 복습하고 온 거죠. 2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조건은 텍스트로 표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3, 2, 2. 4개 나오겠죠. 그러면 이 4개의 5개인가? 5개네요. 3, 3, 2, 3, 2. 5개의 합을 구해주겠습니다. 전체 봉사 시간의 범위. 다음 sum ifs입니다. 자, 요거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의 sum if 함수 잘 보면 이 조건 만족하는 것을 찾으면 해당 범위, 합계의 범위에서 있는 거를 더해라 이죠. 자, 진짜로 내가 원하는 합계는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sum if는 합계 범위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sum ifs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일 때
이 범위에서는 이 조건 만족하고 이 범위에선 이 조건 쭉 적어주되 합계 범위를 그럼 언제 적을 거냐 이거죠. 엑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계 범위를 맨 앞에 애니메이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일단 할 수 없습니다. 설명부터 가기 때문에 범위가 맨 앞에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다가 sum if 쓰다가 갑자기 sum if 하면 틀리기 쉬운데 뭐 우리가 엑셀의 이 인수 영어 도움말 보면 다 이해는 하겠죠. sum range가 먼저 온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하고 싶은 게 뭐죠? 이 봉사 시간의 합계를 구하되 다가 아니고 여학생 3학년 우리가 보통은 3학년 여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조건을 잘 뽑아내라고 이렇게 적은 것 뿐입니다. 3학년 여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얼마나 다녀왔지가 나의 궁금한 것. 자, 이것을 엑셀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3학년 여학생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학년이 3이라는 것. 그죠? 그리고 여학생이니까 성별이 여다. 조건이 두 가지니까 sum ifs를 써야 되겠네. 자, 성별이 여인 것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학년이 3이라고 했습니다. 학년이 3인 거는 두 개밖에 없죠.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는 케이스는 두 개 있네요. 해당 봉사 시간 16시간과 31시간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sum ifs 이고 뭐부터? 합계 범위부터 봉사 시간을 더해주라. 몽땅 말고 여학생 3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인수 한 번 더 잔소리해 본다면 텍스트일 때는 절대로 는은 뺄 수 있지만 쌍따옴표 빼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러나 숫자는 여기까지 적어도 좋고 아예 3까지 적어도 오케이입니다. sum과 sum ifs를 이해했다면 average if와 average ifs는 더 쉽게 이해되네요.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3학년들의 총 봉사 시간이 궁금한 게 아니고 3학년들의 평균,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아마 공부하느라고 봉사 많이 못 갔겠죠? 평균 봉사 시간이 궁금해. 나는 그것도 여자 3학년들의 평균 봉사 시간이 궁금해. 이때 어떤 함수를 쓰지? 바로 sum ifs 대신에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average if. 자, 여기서는 여학생 3학년들의 봉사 시간의 평균은 뭐지? 기 때문에 average ifs 이겠습니다.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시트에서 하라고 하네요. average if 함수 모양 먼저 보고 시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 함수들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셀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sum if 모양과 똑같죠. 이 범위 중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걸 찾았다면 평균은 여기 있는 걸로 구해. average ifs라면 여기 조건 다 만족하면 평균은 여기서 구해 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미 14행에 있는 여자 3학년들의 평균 봉사 시간은 구하고 왔습니다. 그죠? 여학생 3학년의 평균 봉사 시간. 더 쉬운 거 3학년들의 평균 봉사 시간은 자, 우리 카운티프에서 이 중에 3학년 몇 개 있지? C열에 있는
범위에서 3인 것 3개. 그렇다면 나는 D열에 있는 것 중에 해당 봉사 시간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이거죠. 자, sum, average if와 average if 차이 역시 average if일 때는 실제 평균을 구하는 범위가 뒤에, ifs라면 앞에 있다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트로 가서 해볼게요. 몇 가지 더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엑셀 시트로 왔습니다. 자, sum if, average if 한번 볼게요. 여기 평균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1번이라고 선택한 경우에 평균 연령이 286? 함수를 보니 average if를 써야 되는데 sum if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잘못됐네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정하기 전에 화면을 조금 키우고요. 자, 여기 일단 sum if 함수를 한번 클릭을 해 본다면, 자, 파란색 선택이 1이고, 우리 아까 슬라이드에서는 응답이었는데 이게 선택되어 있네요. 똑같은 얘기니까. 자, 파란색이 1이고 보라색 나의 부분이 합을 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택지가 1인 사람들의 해당 나이의 합을 구하시오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sum if가 아니고 average if죠. 그래서 글자 지우고 average if 그리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다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자, 여기서 오늘 한 가지 기능, 자동 채우기 옵션,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셀에 서식까지도 복사를 해주죠. 나는 서식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엑셀이 마음이 넓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곳을 클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채우기 옵션을 남겨두었네요. 가보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드래그하고 딴 일을 했다. 그때는 못 돌리나요? 이렇게 뭔가 입력을 하고 나니까 하필이면 XX네요. 여기가 다 내용이 가득 찼죠? 그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돌려야죠. Ctrl Z, Ctrl GG 눌러서 돌아가서 다시 드래그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한 가지, 엑셀은 돌릴 수 없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만나면 그전으로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파워포인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사실 그래서 나도 데이터를 잃어버리고 새로 다시 수식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연령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한 것처럼 평균을 구하긴 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니까 average ifs를 썼다. 우리 여기 함수 누르고 내가 fx 한번 눌러볼게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이렇게 뜨네요. 제일 앞에 average range, 그리고 범위 조건 이렇게. 역시 내가 조건이 하나 더 있다면 클릭 안 나오네요. 워낙 많아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놓고 얼마든지 조건을 많이 지정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평균 연령을 구하기 전에 이름 정의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average ifs 수식을 보면 범위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합을 구하는 건지 조건에 대한 검사 범위인 건지, 그리고 의미도 무엇인지 어렵다 이거죠. 좀 이따가 뒤에 count if 함수 사용하는 시트 내용도 볼 건데요. 그때를 위해서도 작업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요. 지우고 해볼게요. 자, 이 전체 범위 잡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수식의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을 이름으로 정의해 주시오. 그렇다면 나이, 그렇죠. 이름이 봄이 딱딱 잡혔네요. 그죠? 응답은 제가 아마 여기 다른 곳에 쓰면 안 되는 건데 이름을 정의해 뒀나 봐요. 이럴 때는 이름 관리자에 가서 시트의 내용을 복사해 오거나 이럴 때 이름 때문에 애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정의된 것도 있고, 자, 필요 없는 거 그냥 싹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쉬프트 클릭해서 삭제. 그러면 지금 정의한 이름도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시작할게요. 다시. 아마 여기서 이름을 사용을 했나 봅니다. 수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원래 하던 sum, if, average 함수 와서 자, 범위 잡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 자, 이제는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식, 이름 관리자. 이름 4개만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 통합 문서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 4개. 자, 그렇게 되고, 자, 여기 평균 연령 구해 볼게요. 우리 평균 연령은 average if 함수 사용하면 되겠죠. average ifs 탭. 우리 함수 마법사 불러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verage ifs는 평균을 구할 범위부터 잡는다고 했습니다. 평균은 뭐부터 잡아야 하느냐? 우리 1번이라고 답한 여자들의 나이의 평균이니까 나이 이렇게 원래는 범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나이 이름이 들어오네요. 또는 수식에서 사용 나이 아니면 직접 입력해도 좋습니다. 다음 크라이테리어 레인지에 가면 자, 선택한 것이 1번인 거잖아요. 선택지가 몇 번인 거? 1이라고 치면 안 되죠. F4인 것.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성별이 여인 거. 수식에서 사용 성별 범위 중에서 자, 지금 성별을 찍으려고 하는데 뒤에 내용이 가려졌죠. 자, 마우스로 잘 보고 J4 성별에 가서 클릭 선택 됐습니다. 확인. 그리고 따닥 좀 전처럼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이 서식 없이 채우기 기능 상당히 편한 걸 알겠고요. 자, 여기 평균 연령을 보면 자, 내가 보든 과장님이 보든 부장님이 보든 나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세요. 선택이 F4이고 성별이 J4이고 수식이 이해가 쉬워졌죠. 자, 또 장점 있습니다. 좀 이따가 소개할게요. 자, 이번에는 average if 응용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트에서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자, 여기 봉사활동 나 원빈? 뭔가 드라마 찍느라고 바쁜가요? 봉사시간이 0이네요. 자, 이거를 치워버리니까 평균이 19로 나오는데 그죠? 근데 여기를 봉사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 0이라고 입력을 해버리면 우리 sum 함수나 average 함수, 특히 average 함수에서는 이 셀이 평균 개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아까 19에서 16으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봉사활동 안 한 사람은 상관없고 봉사활동을 한 사람 중에 평균 몇 시간 했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이럴 때 오늘 배운 average if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무조건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0을 없애도 좋은데 이 과장님 시트인데 과장님이 만들어 두신 거다. 그럼 못 날리잖아요. 과장님이 일부러 0을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 여기에는 average if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총 봉사 시간에서 어떤 조건? 봉사를 했다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쌍따옴편에 조건 적는다고 했습니다.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0이 포함되니까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할 때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운 거 이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 제가 드래그 했기 때문에 범위가 들어간 거예요. 파란색에서 0 이상인 걸 찾았거들랑 실제 덧셈을 할 값도 어디예요? 실제 봉사 시간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를 콤마하고 나서 average range를 드래그 해도 좋지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죠. 이럴 경우에는 뒤에 범위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상당히 편하겠죠. 봉사 시간이 0 이상인 것들만 평균을 구하세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if 하나 더 붙고 조건을 주니까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운티 함수 대략 알고 있을 테인데 여기서 또 몇 가지 응용과 함께 누계 구하는 거 활용해 보겠습니다. 시트를 조금 키워서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오늘 지워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오류가 생겼는데 카운티프스 전부 다 참조할 범위가 없어졌죠. 오류가 났잖아요.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할 때 기본 설문조사 자료는 여기에 있대. 통계 자료는 원하는 형태대로 다른 시트에 따로 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지금 카운티프 시트에서 요 설문조사 통계 자료를 구하는 겁니다. 자, 뭐 하고 싶으냐면 1이라고 한 인원수, 1을 한 남자 인원수, 1이라고 응답한 여자 인원수를 각각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count-ifs 함수를 쓴다는 것까지 알겠고, 자, 이 count-ifs 함수 우리 함수 마법사 불러서 해볼게요. fx 눌러서 자, 범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우리가 뭘 하고 왔냐면 범위 이름을 정해뒀죠. 응답이 1인 사람, 응답이 A4에 있는 값과 같은 건 아는데 이 응답 이름 외우고 있나요? 응답 확인. 아, 뭔가 다른 거 제가 들어갔나 봅니다. count ifs 응답이 A4 여기에 얘가 지금 텍스트로 인식을 했네요. 자, 텍스트로 인식한 이유는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정할 때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헷갈린 겁니다. 여기를 선택으로 바꿀게요.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수식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fx 눌러서 자, 여기를 이번에는 선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확인 했더니 8명 나오죠. 채우기 없음. 자, 그리고 count-ifs 더 수식이 복잡해졌죠. fx 눌러서 자, 여기 좀 전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수식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없네? 아, 내가 선택이라고 했구나. 선택이 얼마이고 A4이고 두 번째 기준은 성별이 남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 성별 남인 거 했더니 나오고요. 다음 인원 역시 fx 눌러서 하겠습니다. 선택이 A4에 있는 값과 같은 거 크라이테리아 레인지가 성별의 아니죠. 성별이 아니죠. 맞아요. 성별이 E4 여자인 것. 여자인 것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죠. 여자인 개수 구해 주시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이름 정의를 해두면 특히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구분하기 쉽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누계를 구할 때 빠른 분석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나는 1번이라고 한 사람은 4명인데 이 밑에는 1번, 2번 한 사람의 누계 9명. 여기는 이까지의 합, 여기는 여기까지의 누계를 구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엑셀의 빠른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 보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건 자동 채우기 옵션이고 그 밑에 조금 다른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상황에 따라 위에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이 빠른 분석에 가보면 합계라고 있는데 밑에다가 합계를 구해줄까? 미리 보기 보입니까? 17 생겼죠. 발행에. 아니 나는 옆에다 갈 거야. 노란색 합계 세로로. 아니 나는 누계를 구할 거야. 자, 벌써 미리 보기에 4, 9, 14, 17 나오죠. 클릭하면 누계가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누계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빠른 분석인데, 자, 이런 빠른 분석을 사용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범위를 잡으면 바로 오른쪽에만 누계를 구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누계를 구할 곳이 내 오른쪽이 아니고 뭐 훨씬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구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사용을 못하겠죠. 빠른 분석은.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수식을 넣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넣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했어요. F4부터 F4까지 이해가 안 되나요?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시작 F4부터 마지막 F7까지.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F4가 뭐다? 절대 참조다. 자, 첫 셀은 그냥 얘만 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 9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2개. 14는 3개잖아요. 시작하는 위치는 언제나 고정인데 끝나는 셀의 위치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첫 수식을 본다면 F4 고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4가 점점점 5, 6, 7까지 변하게 상대 참조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처럼 바로 옆에 구하는 게 아니라면 수식을 넣고 따닥 해서 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ount ifs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구해보는 거 해볼게요. 자, 옆에다가 해보겠습니다. count ifs로 누계를 구해. 어떻게? 자, 해볼게요. 는 count ifs 그리고 Ctrl A 눌러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 count ifs는 일단 조건 조사를 할 범위죠. criteria range. 자, 우리가 뭘 구해 볼 거냐면 count ifs 그냥 count if를 할 걸 그랬나? 조건이 너무 좀 복잡네요. 자, 일단 선택을 1이라고 했는 사람 그리고 성별이 여인 사람 조건 2개죠. 그래서 count ifs입니다. 자, 첫 번째 criteria range는 선택을 얼마라고 했다? 1이라고 했다. 두 번째 criteria range 2는 성별 수식에서 사용 성별이 무엇이다? 여자이다. 요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count ifs이죠. 자, 이거를 누계를 하게 하려면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펜 기능이 안 되네요.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criteria 1을 딱 보게 되면 A4잖아요. 자, 요게 1인 거인데 자,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누계를 구할 거는 선택 답안지가 선택한 것이 1도 되고 2도 되는 거죠. 근데 1도 되고 2도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라면 선택을 1로 했거나 2로 했거나 3으로 했거나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작거나 같다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선택 1 이하
선택 2 이하, 선택 3 이하, 선택 4 이하라고 조건을 준다면 누계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만 꽂히면 되나요? 여기. criteria 1이죠. 선택이 A4로 한 개가 아니라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A4 셀 참조죠. A4에 있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nd 셀 참조입니다. 그리고 확인. 아, 왜 0이 나왔습니까? 아, 이 포에 잠시만요. 이거 펜 쓸 때마다 단축키가 백 쿼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E4 셀 참조로 해줘야 됩니다. 확인. 그리고 따닥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count ifs라는 count if나 count ifs는 생각 외로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설명했고요. 또 이 sum if, average if 함수에 와서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